사실 제 입장에서는 집값이 조정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정말 재미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재미없기도 하고요. 뭐랄까요? 답답하다고 해야 될까요? 집을 뭐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집값이 막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여서 뭐 와닿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집값이 요즘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와닿으세요? 저는 와닿지는 않아요. 저도 뭐 이렇게 실거래가 확인하고 하면 뭐 지역별로 많이 조정이 됐어요. 막 몇 억씩 떨어지고 했는데 글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거 살 수 있는 건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조정이 되는 건데 딱히 뭐 와닿지도 않는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자들도 되게 지금 답답해 하거든요. 시장이 막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꺾여가지고 뭐 본격적인 하락 장세에 진입해서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물건이 팔리지도 않고 좀 시세 차익을 이제 털고 싶은데 털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잘 모를 정도로 와닿지가 않고요. 무주택자, 그리고 뭐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뭐 다주택자, 뭐 법인 투자자, 뭐 모든 뭐 건물주분들도 그렇고, 참 재미없는 시장이다. 뭐를 움직일 수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조금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좀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기대감은커녕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막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하반기에 좀 어떻게 전략을 짜볼까? 이런 것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저는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소개팅에 나갔어. 근데 저 남자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에요. 뭐 나랑 이렇게 필링이 통하는 것 같지도 않고 대화도 통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반응도 없으시고 뭐 얼굴 외모도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뭐 까다로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건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제 느낌이 그래요. 막 상승장에는 뿅 가죠. 내 집 마련할 수 있구나. 부동산 투자할 수 있구나. 막 이러면서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물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막 이런 동기부여라도 되거든요. 근데 하락장에는 오히려 그냥 기대감을 버리죠. 아예 모든 걸 내려놓고 기다리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시그널이 없어요. 뭐 거래가 안 되고 뭐 이런 정말 무관심한 느낌, 이런 기분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내 집 마련도 힘들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적어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청약 로또도 사라진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저는 그러셨으면 해요. 지금 대출이 사실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생애 최초 LTV 80%가 풀렸죠. 그리고 뭐 정부에서 뭐 안심 전환 대출이다, 뭐 어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데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도 지금 무주택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집을 사지 않고 있죠. 그다음에 1가구 1주택자 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과거에 한 3, 4년 전에 내 집을 마련해서 있는 분들, 아니면 그 이전부터 내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집값이 크게 오르진 않아도 불안하진 않잖아요. 내가 살 곳은 있으니까.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했단 말이에요. 더 좋은 아파트. 예를 들면 뭐 강남, 내가 막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더 좋은 곳, 학군이 더 좋은 곳 이런 걸로 이사 가려고 했으나 그것도 쉽지 않은 시기죠. 일단은 왜냐면 그러려면 올라가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고, 그리고 과연 지금 움직이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은 오히려 상급지로 갈아타라고 말씀을 드려요. 타이밍을 보고 더 좋은 곳으로 가야 집값이 더 떨어질 때, 하방 압력을 받을 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결국에 또 입지가 워낙 좋거나 좋은 아파트는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 분들은 또 상급지로 갈아타기 전략을 꾸준히 눈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분들은 지금 처분하는 것보다 보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잖아요. 저도 약간 좀 내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차라리 보유를 하고 월세를 받던가 좀 장기적으로 가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세금을 되게 많이 완화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종부세 이런 한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그냥 가지고 있자,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최고 힘든 사람 누구예요? 전월세 시장 세입자분들이죠. 사실 무주택자 분들인데 전세 시장은 그나마 좀 나아요. 전세 값이 많이 오르지는 않는데 지금 월세가 진짜 폭증 거래량을 보이고 있죠. 아마 월세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더 힘든 시간이 더 될 것 같아요. 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내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떤 뭐 내 집 마련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뭐 집값이 조정되고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그 구간, 진입장벽에 대한 구간, 내가 현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변수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금리입니다. 금리 인상은요, 하반기에 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대출 이자의 부담에 대한 그 심리도 굉장히 크지만, 이게 집을 사려는 분들의 이 매수 심리를 바짝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대출이 얼마나 더 금리가 오를까, 하반기에 또 얼마나 더 심할까, 뭐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일단은 뭐 지금 인플레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약간 정점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죠.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과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 기조를 이어가려고 하죠. 하반기에 금리가 오르고 대출 금리가 오르고 대출 이자를 받으신 분들의 부담이 커지고, 매수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부담을 느끼고 심리가 얼어붙고, 자, 이렇게 총체적으로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 딱 확립이 되기까지,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는 부동산 시장은 아마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거래 절벽, 침체입니다. 지금 거래가 진짜 역대급이에요. 자,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하다고 하죠. 뭐, 중개사분들, 뭐, 인테리어 업자분들, 뭐, 건설업계 모두 다 힘들어요. 지금, 뭐, 거래가 아예 시장에 진짜 되지 않는 그런 시장인데, 이게 이제 아마 이런 기간들이 하반기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들고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건 장기 침체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집값이 조정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장기 침체거든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다 영향을 미칩니다.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금융시장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계속 되지 않는다면 집값이 떨어질 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급속도로 이렇게 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텐데, 그래서 집값이 아마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이 이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뭐 침체, 뭐 경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상, 그리고 거래 절벽, 장기 침체, 이런 것들이 시장을 뒤흔드는 지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뭐 경제 지표들도 사실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런 상황들이고 또 부동산 지표들, 매수 심리, 뭐 집값 하락, 집값 변동률, 뭐 이런 거, 전세값 변동률, 이런 것들이 다 지표들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부동산 시장, 대내적인 변수가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값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건 있어요. 집값이요, 지역별로 단지별로 다 다릅니다. 조정이 되는 그 폭이 다 다른데요. 지금 이제 하락폭이 많이 예상되는 지역은 저는 이제 지방, 공급 물량이 많은 뭐 대구나 뭐 세종 이런 지역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간에 급등했던 뭐 경기, 인천 이런 지역은 좀 하락할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호재가 이제 예상보다 없는 지역, 그리고 GTX로 인해서 급격하게 이제 호가가 오른 지역, 이런 곳들은 지금 가격이 많이 빠지고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지역은 조금 더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주택시장의 불패라고 부르는 이 강남 서초, 뭐 이렇게 강남 3구도 좀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조정이 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뭐 시장이 지금 굉장히 혼재돼 있고 또 예측하기 힘든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사실 이제 청약 시장이 이제 그나마 유일하게 굴러갈 텐데, 다만 이제 청약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예전처럼 과거처럼 청약을 아무데나 넣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상급지가 더 각광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하급지는 더 외면을 받을 거기 때문에 내가 청약을 넣은 이 단지가 분양가가 적절하고 과연 상급지에 있는 단지인지, 그리고 3, 4년대 입주 시점이 됐을 때 분양가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지, 뭐 이런 점들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 노잼, 핵노잼입니다. 정말 돈을 벌기도 힘들고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들고 투자하기도 힘든 시기인 건 정확하다. 매수, 매도 타이밍 둘 다 애매하다. 라는 건 정확하게 팩트인 것 같고요. 자, 무주택자 분들 그리고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움직이기 힘든 환경이 돼 있다. 그나마 이제 무주택자 분들은 청약시장에 도전을 하시되 조금 상급지, 그리고 조금 더 인프라가 좋고 교통이 좋고 누구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청약통장을 써서 조금 이 입지를 가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을 흔드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거래 절벽도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고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 집값이 조정이 될 텐데 여러 가지 대내적인 변수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떨어질 거나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어요. 하반기에는 쭉 이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시장을 흔들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멘탈 중요합니다. 자, 여러 가지 악재들, 대내적인 변수들이 많다고 하지만 내 멘탈 예측하기 힘들지만 잘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버티는 거, 대출이자를 잘 갚고, 또 무주택자분들도 조금 더 공포감을 이기고 안정적인 투자 방법, 그리고 좀 청약 같은 거에 잘 넣어서 내 집 마련하시길 바라고요. 좀 부동산 시장에 더 안 좋은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불안도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힘듦의 시기를 잘 우리가 이겨내야지 또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투자 전략을 짜기에 참 힘든 상황인데요. 이럴수록 현금, 시드머니 많이 모으시고, 또 그래도 이 와중에 또 무주택자분들은 입지별로 정말 좋은 곳에 청약을 넣을 타이밍들도 있거든요. 그런 타이밍들도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고민이 있다, 뭐 청약에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 집 마련하는 게 지금 맞는지, 여긴 어떤지, 뭐 이런 거 궁금하시다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또 아니면 저 인스타 DM을 보내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멘탈 잘 부여잡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현금 자산 늘려가면서 또 부동산 투자 전략, 내 집 마련 전략 잘 짜보기로 해요. 자, 여러분 부민여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